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예치 서비스를 하는 운용사들이 잇따라 고객 출금을 중단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번 사태부터 분석을 해보죠. 이 출금 중단 사태는 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일단 이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사태가 처음 알려진 것은 하루인베스트라는 가상자산 운용사가 지난주에 돌연 입출금을 멈춘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네. 이후 연관된 가상자산 기업으로 위기가 퍼지는 상황인데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델리오에서 예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또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에 이를 위탁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또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BNS 홀딩스에 다시 위탁을 해서 운용하는 구조였는데요. 네. 이 BNS 홀딩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거꾸로 하루인베스트먼트, 델리오 그리고 투자자로 위험이 전이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을 줄이고자 이 하루인베스트와 직접 거래를 하던 업비트 등 원화마켓 거래소도 거래를 중단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먹튀나 투자 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그런 불안감이 제기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러그풀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투자 사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을 하고 또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양탄자를 당겨서 위에 있는 물건을 쓰러뜨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번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러그푼이 아니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델리오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이 불안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하루인베스트도 투자자 손실을 조사 중이라 이 상품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BNS 홀딩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인베스트 등을 대상으로 소송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현재 5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100여 명의 투자자가 이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이들 같은 경우에는 금주 내에 남은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이 관련해서 변호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다른 여러 가지 좀 재산 은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빨리 막고 고객들의 자산을 최대한,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자산을 최대한 보존해서 좀 분배하는 절차를 법정 관리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자산 내역을 정확하게 그리고 부채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네, 이 기자.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들은 괜찮은 겁니까? 업계에서는 일단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원인이 됐던 BNS 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 파산으로 세계를 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FTX와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여파라면 이 재발 가능성은 계속해서 좀 염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BNS 홀딩스의 위법 행위 여부도 변수고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예치 서비스들 경우에 이 주식처럼 락업이 걸려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다가 이 기간이 풀리는 시기가 몰리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다른 운용사들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 등을 이유로 이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경계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다만 업체들 중에서는 하루인베스트 등처럼 높은 이자율을 설정하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좀 위험이 덜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 문제가 된 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의 경우에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던데 지금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첫 발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일단은 포함은 안 됐고요. 근데 이번에 일단 예치 서비스 운영의 허술함이 확인이 됐는데 네. 업계와 더불어서 금융당국도 계속해서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FIU의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이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번 사태에 포함이 돼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래소들도 공정성 등 차원에서 주로 타사를 통해서 예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역할을 어디까지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기준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네. 하지만 당국은 아직 법제화 전이라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이번의 법에는 예치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2차로 예정된 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건 역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